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테크트리를 구성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테크트리라는 게 뭐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좀 순화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다른 영상은 제가 막 핵심만 편집을 막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니로그는 조금 러프하게 좀 편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은 스킵을 하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 밑단부터 윗단까지 쭉 이야기를 연결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스킵을 하지 않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분한테 좋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일단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부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부자가 뭔지 알아야지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투동자는 노동 없이라는 옵션이 붙습니다. 노동 없이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금전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의 자유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시간의 자유와 금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직장인은 고정소득이 있고, 이 고정소득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팔아서 돈을 얻잖아요. 돈을 얻고 이걸로 비용을 내고, 뭐 먹고 자고 하는데 비용 내고, 옷 입고 싸고 놀고 뭐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내고 남은 순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남은 순이익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투동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한 거는, 이런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고, 이 순이익으로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서 돈을 또 만들자.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만들고 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겠죠. 투자를 잘 못하니까 유튜브로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 얘기겠죠. 이 투자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일 거고, 그러면은 이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계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면요, 소비 패턴이 파악이 됩니다. 가계부를 안 쓰는데 나는 소비 패턴 다 파악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이거나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작년에 섬유유연제 샀습니까? 섬유유연제 몇 통 샀습니까? 얼마에 샀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넌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는 안다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아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겠죠. 저는 섬유유연제를 이게 샤프란을 쓰는데, 이 샤프란을 뭐 장모님도 사드리고 하는데, 작년에는 3월 15일날 샀어요. 3월 15일날 산 1.7리터 4개를 12월에 또 샀으니까 1.7리터 4개 한 8개월 정도 썼네요. 8, 9개월. 그러면은 저는 이번 연도에 샤프란을 언제 샀을까요? 이거는 2022년 가계부인데, 장모님 3월에 사드린 거 말고는 8월에 샀죠. 8월 23일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1.7리터를 8개월이면 내가 사용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뭐 그거 데이터 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고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고 해서 이런 소비 패턴이 파악이 된다면,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이런 자산 관리를 유지를 못해요. 보상 심리가 생겨버릴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쓸 거야, 몰라 힘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꾸준함이 끊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 수립을 할 수 있게 이 소비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계부를 쓰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진짜 가계부를 쓰는지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계부를 쓰고 예산 수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절약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뭔가 이 절약이 나 뭐
고기 먹을 거 라면 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절약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는, 내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부분은 굳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뭐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산 수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당연히 이 노동으로 번 돈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는 잘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투자는 잘 못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본소득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본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은행 이런 것도 적금 예금 이용하는 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내 돈을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돈을 창출해 내니까. 제 채널에서 파킹 통장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파킹 통장을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돈은 조금 있고, 그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어도 돈은 조금 있는데 어떻게 좀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찾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돈이 내가 한 푼도 없다, 정말 빵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잘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를 찾아보겠어요. 어느 정도 돈은 있는데 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를 생각했을 때 그게 파킹 통장이었어요. 지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갖고 있는 돈 있지, 그거를 그냥 파킹 통장에 다 넣어. 그냥 무지성으로 다 넣어. 그래서 파킹 통장에 대한 뭐 저축은행의 안정성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일단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다 넣어. 그러면 적어도 2~3%는 돈이 불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는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를 뭐 굳이 나눈다면 이 은행 다음에 뭐 발행 어음이나, 지금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한데 어음이나 뭐 채권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 있겠고, 글씨 그지 같아도 좀 알아서 좀 봐주세요. 주식이 있겠고, 뭐 주식도 뭐 레버리지가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이 있겠고, 여기에 부동산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손실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수익을 얻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리스크 지지 않고 수익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리스크가 없는데 수익률 높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정도, 이 고정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요 3단계 정도를 지나면 우리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안정적인 자산 관리 상태면 요 세 가지만 갖고서 우리는 이 부자의 정의에서 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없이라는 옵션을 욕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부업을 얘기하죠. 부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 노동을 없애려면은 그만큼 이 투자할 수 있는 순이익이 커져야 되니까, 이 적은 고정소득과 요 세 개를 통해서 얻은 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글씨 쓰기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저작권료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합쳐서 부업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꼭 유튜브를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을 얻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뭔가 과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부업들을 노리게 돼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출보다 수입이
높은 상태를 좀 더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죠.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뭐 책이나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거를 막 강의나 이런 거를 사서 보면서 중간 단계 없이 점프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프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도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모든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손흥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시는 분들이 꼭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사업의 단계로 바로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완전 매출을 막 깡패처럼 일으키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이제 사업의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직장인들도 대부분 뭐 이렇게 갑자기 파이프라인 막 하거나 갑자기 사업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되면 보통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영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상태는 이 영역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하고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도 여기서부터 이제 한계를 느끼게 돼요.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속도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예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금융 공부하고 돈을 벌면서 자산 관리하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될 거예요. 근데 이 속도는 제가 계획을 해놓은 것보다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위로 넘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요새. 옛날에는 속도고 나발구 간에 그냥 막 안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자를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속도를 좀 빨리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거를 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하려는 뭐 투동자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첫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과 혼인 비율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과 혼인 비율.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뭐 출산을 할 테니까. 근데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재정적인 문제가 강하고 혼인을 안 하는 이유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근데 저도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자산을 많이 불린 케이스인데 제 생각으로는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그렇게 걷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나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뭔가 출산율과 혼인율을 올리는 뭔가 그런 사회적 기업 같은 느낌의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이익 추구가 아니어도 제 삶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그 양수리에서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수리에서 유명한 가게가 양수리 고깃집이라고 있어요. 아주 고기가 엄청 맛있는 그런 집인데 제가 옛날부터 알던 형님이 하는 가게예요. 양수리 고깃집 뭐 이거 앞광고나 뒷광고 뭐 이딴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맛있고 지금 장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인데 어제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죠. 지금은 저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고 이 사업 분야를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요 선에서 파이프라인이나 안정적인 자산관리 선에서도 노동 없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자도 혹은 이 파이어도 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질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1년에 1,000,000원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뭐 1,000,000원 써도 난 안 불편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파이어 하려면 5억만 있어도 돼요. 5억만 있어도 1년에 1,000,000원 쓰면 파이어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무리 본인이 나는 1년에 1,000,000원 써도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1년에 1억 쓰는 사람하고 1,000,000원 쓰는 사람하고 삶의 질에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차이가 반드시 있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요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이런 질적인 면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의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테크트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이거를 계속 따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규정짓지 마세요.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저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계부 써야지, 절약해야지, 투자해야지, 자산관리 해야지, 파이프라인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뭐 책을 쓸까? 뭐 유튜브 할까? 블로그 할까? 뭐 스마트 스토어 할까? 뭐 할까? 뭐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실행력이 깡패니까 막 실행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 그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엑셀을 갖고 와서 막 숫자를 하잖아요. 숫자를 막 해서 이 숫자 맞죠? 맞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가 수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눈으로 숫자를 계속 보면서 이게 현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대로 가면 이 숫자가 네 통장에 꽂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현실화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를 형상화한다고 하잖아요. 뭐 심상화라고 하죠. 그런 거를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이거를 계속 보면서 혼자 막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1단계가 완성이 되고 어느샌가 2단계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제가 영상 찍은 것 중에 정말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길었는데 이거를 한번 좀 통털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2030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좀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